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공이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던 기존 무기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산업청은 대함 유도탄 및 방어 유도탄 최초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해공은 해군 함정의 최대 위협인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무기입니다.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해 전방위로 발사할 수 있고 또 이중 탐색기를 탑재해 기상이 좋지 않아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KDX-2 한국형 구축함, KDX-3 이지스함, LST-2급 등의 수송함 등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사업비는 올해부터 2036년까지 7,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러 위협 표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서 최대 사거리는 20km 이내지만 해공이 양산되면 미국 레이시온으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인 기존 무기 체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사일로는 토마호크가 있습니다. 토마호크는 미국의 창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명성이 말해주듯 대표적인 공격 미사일인데요. 자그마치 생산 대수가 총 5천여 발이 넘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손도끼의 이름을 딴 토마호크 미사일은 블록 단계에 따라 가격이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한 발에 100만 달러로 약 11억 원입니다. 반면 해공 미사일 가격은 10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급 외선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양산에 들어갈 경우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고 대량 생산 시 미사일 대당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생긴다고 업체 전문가들은 밝혔는데요. 하지만 해공 미사일 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실 해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산 유도무기 개발은 어느 정도 물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리적인 문제로 사거리가 최소 수십 킬로미터에서 최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유도무기의 발사부터 명중까지 전체 과정을 실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첨단 유도무기들은 대부분 한 발당 최소 10억 원이 넘는데 제한된 예산에서 충분한 실사격을 할 수 있는 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1년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직접 표적에 발사해보고 그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다시 무기 개발에 반영하는 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해공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해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실사격 실험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군은 해공 미사일이 음속의 2배인 마하 2.0으로 날아오는 적에 대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마하 2.0이 넘는 표적에 대해 실사격을 하려면 별도로 제작된 표적기를 사와야 합니다. 표적기는 단순히 속도만 비슷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피드백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표적기 가격이 한 대에 100억 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MNS,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실험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모든 환경 요건을 구현했고 그 결과 성능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예로 1,000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들여 만든 홍상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정을 노리는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무기인데 장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특정 지점으로 날아가 어뢰가 분리된 뒤 적 잠수함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홍상어가 배치된 뒤 실사격 시험에서 잇따라 명중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수많은 결함을 수정한 뒤에야 홍상어는 다시 신뢰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든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홍상어가 결함이 있는 상태로 실전에 사용됐다면 적 잠수함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해군 함정이 피해를 봤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공은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라는 점입니다. 위에 설명한 홍상어는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은 실패해도 재공격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방어 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 발만 놓치면 우리 해군 함정과 탑승하고 있는 수많은 장병의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이 처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주변국 가운데 러시아는 이미 최대 속도 마하 4를 넘는 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중국도 마하 2에서 4에 달하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속속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해역은 미군을 제외하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주요 국가의 해군이 처한 어떠한 환경보다도 가혹하며 훨씬 높은 수준의 생존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도 해공이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미사일 CM302는 최대 속도 마하 4.0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 무기들을 국산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해공을 탑재한 함정들은 차기 호위함이나 상륙함, 지원함 등인데 해공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막이라는 점입니다. CIWS로 불리는 근접 방어 무기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초음속 미사일을 상대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공이 방어에 실패한다면 대체 수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해공은 당초 2016년 실험에서 명중률이 낮게 나오는 바람에 개발 기간이 2년 연장됐습니다. 그 사이 해공을 탑재한 함정들은 속속 실전 배치됐는데 아직 해공을 탑재하지 못해 빈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해군의 이런 급박한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 개발비가 부족하다면 군이나 정부가 나서서라도 개발비를 증액해야 하고 개발 기간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면 늘려줘야 할 것입니다. 가혹한 미래 해상 전장에서 우리 가족들과 국민의 목숨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